정봉주, 주진우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지난주 것만 이제 요약합시다. 지난주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 그 구조로 사업에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은행의 당시 실무자들을 두 양반이 만났는데 하나은행 측의 이야기는 뭐냐면 리스크가 없었다. 근데 정봉주 의원님이 제기한 의문은 왜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했을까? 세상에 리스크가 없는 사업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 하나은행 실무진의 판단은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했단 말이지. 이 화천대유라는 게 경력이 짱짱한 무슨 회사가 아니잖아. 전직 기자 한 사람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어요. 더구나 같이 찾아왔던 변호사는 구속이 됐어요. 첫 미팅을 한 다음에 얼마 있다 구속됐단 말이야. 남욱 변호사가. 대청소 기간에. 자본금이 3억 5천밖에 안 되는 신생회사가 처음 만났을 때는 그 회사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어. 어떻게 이 7천억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켜도 좋을 파트너라고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을 했을까? 여기 하나 보태자면 그 이후에 정영학이 누군지 아시죠? 회계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곽상도가 김정태, 그러니까 지금 하나지주 거기 대장이에요. 김정태에게 하나은행이 컨소시엄 구성할 때 난항을 겪고 망가지려고 했는데 곽상도가 김정태에게 얘기를 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구성됐다. 이 내용이 정영학의 입에서 나와서 검찰에서 지금 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곽상도 의원의 역할은 뭐였을까? 아들이 50억을 받았다잖아요. 아파서 그랬다느니 당연히 검찰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어요. 1기 때부터 3번에 걸친 수사 동안 한 번도 구속되지 않은 그 정영학 회계사가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은행 관계자들이 팀장, 부장, 담당 부장 다 얘기한 말하고 완전 배치되는 얘기가 그렇죠. 정영학한테서 나왔어요. 그 실무진들은 우리가 판단했고 회장님이 시켰다면 안 했을 거라고. 절대. 그리고 아무런 리스크도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런데 정영학 변호사가 이게 엎어질 뻔했는데 그러니까 화천대유왕 안 할 뻔했는데 곽상도 의원이 하나지주은행 회장을 만난 다음에 해결이 됐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거야. 칠판 좀 주세요. 전체 인물도에 2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거기까지를 다 봐야 돼요, 인물을. 또 오늘 또 인물도 들어가는 거야? 자, 내가 처음 그래야지. 요쪽, 내가 처음 해야지. 요쪽에다 써, 요쪽에다. 나는 구석에다가? 요쪽 끝에다. 그래. 그러기로 했잖아. 아, 부끄러워 죽겠어, 진짜. 검찰하고 하나은행 들어왔고 SK하고 여기까지는 됐죠. 곽상도가 김정태한테 들어왔다고 얘기했죠. 김만배가 있고요. 이게 연결되는 거야. 김만배가 있고 형님이라고 부르는 박영수가 있잖아요. 오늘 얘기는 인물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리가 안 되니까 이제 다스베이달 보고 총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정봉주 TV를 보고. 그렇지. 이 얘기하려고 그랬지. 왜냐면은 이런 보도들은 안 해주니까. 안 해주고 그냥 이재명 책임이다 그것만 반복하고 있거든. 자, 김만배 있고 이쪽에 누가 있냐면 곽상도가 있어요. 곽상도 50억. 그 다음에 박영수 100억.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친척 회사에 친척. 100억을 투자하고. 예, 네, 친척 회사. 그리고 남욱 말고 이제 요 친구가 키맨입니다. 정영학이. 정영학만 지금 구속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김만배의 1호 고문이 이경재 변호사죠. 이분이 최순실 변호사. 2015년 9월 1일 날 들어갔고요. 자, 오늘 못 보던 인물들이 나오는데 김만배하고 친한 이철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철땡이지.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았던 하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정이는 정유라 성적 관리를 해줬던 인물이에요. 정유라 대리 출석을 하고 대리 수업을 받게 해주면서 직접 이대에다가 전화도 하고 교수들한테. 그래서 정유라 학점 관리를 해줬던 저 양반은 교수 아니야 지금. 교수.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선이라고 또 있어요. 둘이가 사촌입니다. 이걸 추적하다가 지난번에 얘기를 계속 못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김찬경이 나옵니다. 김찬경은 미래저축은행. 왜 제가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예. 미래저축은행 저 양반이 가지고 있는 임야에
최순실 부모님의 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부야, 부부. 김찬경과 하선이 부부예요. 사건이 일어나던 그때 당시에 부부입니다. 자, 김찬경 이분 땅에 최태민, 임선희 묘가 묻혔어요. 그럼 최순실 이분이 씨의 부모님. 김창경 씨의 재판에서 곽상도 의원이 변호사를 하죠. 그거 그린 거죠. 김찬경과 곽상도는 변호사 관계예요. 그리고 2012년에 대장동 땅을 살 때 김찬경의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이강길 씨가 했다는 거죠? 그렇죠. 구속되기 바로 직전에 김찬경 씨가 대장동에 땅을 샀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죠. 이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찍 등장했네. 2012년이면. 2012년. 예. 구속되기 직전에 200억 들고 중국으로 밀항하다. 중국으로 돈을 들고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그 사건을 곽상도 의원이 변호한 건데. 변호하고요. 근데 김창경 전 회장이 대장동 땅을 2012년에 샀다고 하는 얘기가 있다고 이거죠. 예. 자기는 들었다. 이강길 씨는 분명히 들었다. 일기에 처음 땅을 샀던 그리고 김창경 민간업자. 씨가 김창경 씨 측근한테 다 확인했어요. 최근까지도 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샀을 가능성이 높은 거네. 근데 브로커들은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사진 않습니다. 용인에 있는 김찬경 씨 땅도요. 하선이 명의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최순실 씨의 부모님이 묻혀 있는 그 임야. 네, 그 묘지. 임야인데 김창경 씨는 모든 재산을 자기 명의로 안 해요. 자, 이철수는 제일저축은행인데 아마 보혜저축은행에서 브로커를 하다가 구속됐어요. 자, 중요한 건 김찬경 씨는 최순실 부모의 묘지를 써주고 하정희 씨는 최순실의 손발이에요. 하씨 사촌 관계는 이번에 처음 알았네. 전에는 자매로 알았다가 꼭 확인을 시켰더니 자매 아닙니다. 딱 부인을 한 거야. 봤더니 사촌이야. 그러니까 예. 사촌인 관계는 처음 알았네. 그렇죠. 정유라 사건 등장했었거든요. 편의를 받은 교수로. 근데 하 교수와 이 미래저축은행 김창경 전 대표 부인과 사촌 관계인 거는 그때 안 나왔어. 전혀. 전혀 안 나왔죠. 전혀 안 나왔지. 이번 처음 찾은 거죠. 예. 야, 이번은 처음 찾은 거예요. 여기에서 박영수가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망가질 때 예. 부산저축은행의 변호사 아니에요? 네. 예. 곽상도는 미래저축은행 변호사고 이 사건의 책임 인물이 중수수사 2과장 윤석열 담당 검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난번에 이강길 씨는 가갖고 면담만 하고 왔다. 2-3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20-30분 면담만 하고 왔다. 그림표는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이제 핵심이 뭐냐면요. 곽상도하고 누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창경 씨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정희 씨하고도 하정희 씨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있다면 곽상도 민정수석 갔을 때 그랬잖아. 누가 쓱이 밀어줬어요. 쓱. 김창경 묘지를 써서 누구 거? 쓱의 부모. 하정희 누구의 복심이야? 쓱. 그럼 김만배하고 어떻게 연결됐냐? 이철수하고 아삼육입니다. 하정희 교수의 배우자가 김만배 전 기자하고 아삼육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철땡하고. 이철땡하고. 그럼요. 예. 아삼육이라고? 예. 쓰기라 그러면 진짜 쓰기인 줄 알아. SSG 아니야, 쓱은? 이거 CSS고? 제일 앞에 요거는 CHOI입니다. 최쓱. 그러니까 김창경 전 회장과도 부모의 묘지로 묶여 있는 것이고 그렇죠. 곽상도 전 의원과는 민정수석으로 밀어놓은 사람 아니냐. 라는 의혹이 있고. 그리고 하정희 교수하고는 딸의 각종 편의를 봐준 교수로 묶여 있는 것이고. 예. 그런데 하정희 교수의 배우자가 김만배 전 기자하고 아삼육이고. 자, 근데 이 쓱이 CHOI가 직접 나서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프론트맨으로 이 활약을 한 게 곽이 아니겠냐라고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정용학이 하나은행하고 빠그러질 때 곽이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증언하고도 어느 정도 일치가 돼요. 2013년에 김종태 아들의 문제를 곽상도가 봐줬다. 민영배 의원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천문학적 금액인 50억을 받았다. 이건 너무너무나 널리 알려져서요. 분노를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저한테 제보가 하나 근래에 들어왔어요.
지난 2013년 6월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중국 방문 때 역대 최대 규모인 71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그중에 하나금융의 김정태 회장이 속해 있었습니다. 당시 곽 수석이 현지에서 발생한 김 회장의 아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대장동 개발에 함께할 금융사 혹은 돈줄이 필요했던 김만배 씨는 곽 의원을 소개로 김 회장의 도움을 받습니다. 김 회장이 중국 방문 당시에 진 신세를 갚았다는 그런 제보입니다. 이거는 확인된 사실인 거죠? 다 확인된 거예요. 이거 확인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사촌인 예. 거는. 인물 관계도가 서로 딱 묶이네. 예. 그리고 이제 아구가 딱 맞아진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은 김창경 전 회장이 예. 실제 대장동 땅을 2012년에 샀느냐. 그건 증언만 있어요. 증언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일기 민간 사업자 그 양반이 들었다는 거고. 두 번째 사람은 김창경의 측근이 측근이 확인한 거고. 자기가 김창경이 대장동 땅에 들어왔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과거와 예. 최근에 확인했다고. 여기도 확인했고 또 다른 라인으로도 확인이 됐는데 이강길 씨는 그때 2012년이 예. 저축은행이 부도가 났고 그래서 이때 자기는 이걸 뺏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때 완전 깡패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는 시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대장동 땅에 누가 관심을 갖고 누가 침을 흘리고 누가 찜을 해놨는지를 무척 예민하게 바라볼 때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물어보니까 그 사람 2012년에 거기 땅 샀대는데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주진우 기자가 계속 물어본 거죠. 김창경은 그 대장동에 땅 샀다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거만 확인되면 예. 거의 그림이 다 완성된. 우리가 지금 좀 이렇게 수줍고 겸손하게 얘기해서 지금 많이 확인했어요. 진짜 수줍고 겸손하게. 많이 확인했어. 겸손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미 2012년부터 우리 스께서는 그 땅의 존재 알고 있었어. 없죠. 자, 유동규 구속하면서 결국 누굴 치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여기서 이재명을 치려고 한 걸로 이재명을 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재명. 근데 안 무조건 나와서 이재명. 못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재명 후보를 치려고 그러는 쪽으로 검찰은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심을 주진우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은행의 본부장들이 수익성이 높고 리스크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갔다. 회사가 세워지기도 전에. 회사도 설립되기 전에. 근데 거기서요? 초점이 그때는 소유주가 남욱입니다. 남욱이 구속되거든요. 하나은행에서 도대체 김만배가 이 소유권을 어떻게 가져간다는 걸 믿고 김만배를 보고 투자했냐는 거예요. 지금 등장한 인물들의 관계도는 이해했단 말이죠. 네. 이철땡하고 하정희하고 하선희하고 김창경하고 곽상도하고 이렇게 쭉 바뀐 거가 이쪽 사이드는 다 이해했어. 그래서 의원님은 지금 대청소 기간에 어떻게 검찰을 움직여서 대청소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정도라면 누군가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있다면. 예. 검찰이 하나은행을 데려오고 SK를 데려오고 이 권력 구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 정영학의 녹취록에서 수사를 시작했어요. 그 녹취록을 누가 만들어줬냐면요. 이 사람들 친구들이 만들었어요. 같이. 변호사죠. 처음에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유동규를 구속시키고 실세라는 정아무개 씨를 통해서 이재명으로 가는 수사가 처음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정아무개에서 끊어져가지고 유동규에서 이 수사는 끝났어. 왜냐면 돈을 안 먹었거든. 이재명으로 돈이 간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정아무개한테도. 돈이 하다못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절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있는 거지. 네. 이 대장동에서 한쪽 측은 이재명한테 가는데 여기는 어렵고 한쪽 측은 곽상도와 최재경, 그다음에 김수남, 이창재, 김기동, 강찬우, 이동열 더 많은데 이 사람들 수사는 가지도 않고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못 가고 지금 있어요. 왼쪽으로는 안 가고 오른쪽으로만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실패하다 보니 기사가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왜냐면은 왼쪽으로 수사를 안 하니까. 실제 이 사건의 미스테리는 왼쪽에 대부분 있는데. 한쪽은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아예. 하여튼 그 쓱이 저 위에 등장한 거는 분명한 것 같네.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관련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다. 역할의 그 강도, 네. 크기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럼 확인이 안 되지만 다 연결되는 사람이네. 예. 하나금융은 김승유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합니다. 이명박하고 고도의 친구고요. 이명박 주변 사람 다 여기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전전긍긍하고 윗선이 다 춤춰. 그래서 계속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의 라인이었던 사람들이 네. 박근혜 정권이 들어오자 자기들도 줄을 데리고 했었고 네, 네, 그건 명확해요. 한 1, 2개월 전만 해도 쓱님을 얘기하면 미친 XX라고 얘기를 그렇지. 들었어요. 야, 그 사람은 언제 끝난 사람인데 근데 아직도 우리가 쓰기야. 하나은행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정신을 번쩍 나게 만들어줘. 자, 그리고 최순실이 이때까지 쓰기라고 그러다가 이거 편집하지 마. 얘 감옥 보내. 이씨. 감옥 아니, 보내. 근데 이씨. 이 쓰기 이 쓰기? 야, 쓱님이라 그래. 이 쓱님. 정권 실세인지 몰랐잖아. 정권 말기에는 알았잖아. 하나은행은 알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화라고 이 사람을 승진시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몇 번 지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정유라가 프랑크푸르트에서 하나은행에서 외환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호텔도 사고 말 사고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때 역할을 한 사람들이 하나은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은행은 알고 있었어, 이 라인을. 이게요, 2015년 4월에 하나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 6월에 SK 키넨파트너스 돈이 들어가요. 이게 종잣돈이 투자가 되죠. 그 다음에 2015년 8월에 최태원 특사가 되고요. 자, 2015년 9월 1일 이경재 고문. 1호 고문입니다. 근데 9월 13일 날 안종범 노트에 박근혜 대통령 지시사항이 갖고 이상화 승진 부탁하라라고 하는 건이 있어요. 하나은행의 제가 이상화 특종보다는 거 제가 프랑크푸르트 보던. 본부장 그렇지. 승진시켜라라고 하는 얘기가 9월 13일이에요. 다 이게 2015년 일이에요. 이 2015년 일이에요. 그러면은 하나은행은 자, 하나은행이 잘 알고 있었어. 정영학이 이미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박상도가 와서 김정태한테.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고. 요때 하나 컨소시엄이 돼도요, 개발업자 하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요렇게 선정이 돼도 몇 번씩 빠그러져요. 이게 잘 안 돼요. 정용학 주장에 따르면, 삐그덕거리면서 깨지려고 할 때, 이 곽상도란 인물이 역할을 시기적으로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은행의 결정이 나고, 요 언저리에서 이상화 승진시켜라. 누가 저 화천대유를 합니까? 하나은행이 뛰어다니면서 다른 은행을 설득해요. 하나은행에서 흔들렸다면 이 사업은 되지도 않았고요. 하나은행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거는 아예 불가능한 개발 사업이라고 모든 개발업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컨소시엄 결정을 한 달 만에 해요. 1월에 처음에 미팅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선정이 되고요. 그렇지. 지난주 되겠고. 네. 오늘의 핵심 응원에 쓰게 등장. 쓰게 등장이죠. 그리고 김창경이라는 인물, 하정이라는 인물, 곽상도라는 인물이 교집합이 3개가 만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고 3개나 있네. 이야, 이제 우린 쓱 사라져? 대장동은 쓰게 향기가 난다. 쓰게 향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자. 쓱 하고 가기로 했잖아 우리가. 다음은 그러면 쓰게 향기가 얼마나 진한가 이 얘기인가? 이거 찾는데도 2주인가 3주 걸렸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 맞다 아니다 몇 번을 뒤집히더라고 이게. 저게 사실은 몇 달 전에 나왔는데 우리는 계속 뒤집혔어. 친 자매인 줄 알았거든. 자매냐 사촌이냐. 자매가 아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추적을 안 한 거지. 근데 최근에 사촌이라는 게 찾아진 거야. 아, 자매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더 무관한 이상- 사람이구나. 어우 이름 비슷해갖고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최근에 자매가 아닐 뿐 사촌이었어. 사촌이었다. 사촌은 확인된 거예요? 그거 확인됐어요. 자, 사촌이 아니라도 하정이와 쓱과의 관계가 명확하잖아요. 쓰기 나온 것까지만 합시다 오늘은. 예, 오늘 쓱 나온 것까지만 해요. 그 얘기 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미친 X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멀지 않느냐. 그렇죠. 중간을 메꿨네. 기자들도 한 2-3달 전에는 뭐 쓸데없이 맨날 그 얘기야. 그런데 이제는 좀 믿는 것 같아요. 대장동이 쓱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 같아요. 만약에 이 쓱이 있다면 이게 풀려요. 왜 수험지검이 대청소를 할 수 있었지? 그렇죠. 대청소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때? 쓱. 자, 갑시다, 이제. 예, 감사합니다. 쓱 들어가세요. 예.
이 정도 많이 왔다, 야. 자, 월말 이머준 듣고 있습니까? 네. 아, 버킷리스트가 생겼다. 그거 듣다가 뭘 하고 싶어졌어요? 바이크. 바이크로 몽골 횡단? 자, 재밌어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무서운 건 저쪽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장모 리스크도 무섭고, 부인 리스크도 무섭고, 윤석열 토론 실력도 무섭고, 이재명 토론 실력도 무섭고, 대통령 지지율도 무섭고, 종전선언 할까봐 무섭고, 더 무서운 쪽이 먼저 뭉치는 겁니다, 원래. 무섭거든. 수비는 그 다음에 걸침하는 거예요. 집권하는 쪽은 수비거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실력차가 너무 크다. 쫄지 마! 끝!